개념원리 수학상 수업 오늘은 234쪽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는 대단원, 두 단원이 마쳤고 세 번째 단원의 이름은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도형의 기하학적인 원리만 생각을 했다면 여기는 기하학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그거를 대수적으로 숫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여기서 나오는 원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나온 도형의 성질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해요. 즉 중학교 때 나오는 도형을 도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걸 배우면 도형으로 풀지 않더라도 숫자의 관계로 혹은 함수의 관계로 풀 수 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걸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난 어차피 앞에 걸 모르니까 하나도 모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해요. 자, 234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거는 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일단 거리라는 거는 떨어진 정도를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거리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수가 되어야 해요. 물론 거리가 0일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의 개념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만약 임의의 수직선에서 이 점을 x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라고 할 때 얘네들 떨어져 있는 정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네? 누가 큰데? 그치, 오른쪽이 되게 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x2-x1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좀 있지. 내가 만약 이렇게 할 거야. 2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2라고 이야기를 하면 A가 커, 2가 커? 왜 A가 커? 그치. 그러면 수직선을 지워버릴까? E에서 A 사이의 거리는?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누가 대수관계를 모르잖아. 그럴 때는 우리는 얘를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리를 배울 때는 두 수의 차에 절대값을 씌웁시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수직선에서의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타내는 건 앞으로 디스턴스 D라고 쓸 거예요. 즉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아는 상황에서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그런데 그 큰 수, 작은 수의 개념은 수직선의 관점으로 큰 수는 어디에 존재하죠? 오른쪽에 존재하는 게 큰 수야. 좌표 평면을 확장을 하면 그 Y좌표의 큰 수는 위, 아래야?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우리는 큰 수, 작은 수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기본적으로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1차원상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좌표 평면 2차원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좌표 평면에 이미 두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점은 x1, y1. 두 번째 점은 x2, y2.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할 때 선분 AB 길이를 구할 거예요. 즉,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한다고? 니네 다 알고 있어.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의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죠. 이 길이는? 그렇지? 지금 뭐 대소관계를 알고 있지만 절대값으로 쓸게요. x-x1 이라고 쓰면 되고 이 길이는? 그렇지. y2-y1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돼. 물론 대소관계를 알고 있지만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거야.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도 이거 제곱이랑 같죠. 근데 여기를 어차피 제곱하니까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AB의 길이는 원래는 뿔만데 거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공식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 두 점 간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제곱할 거라서. 그런데 웬만하면 앞으로 우리는 계산할 때 보통 두 번째 점을 둘 다 앞에 쓸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계산한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외울 때 순서가 달라지면 공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두 점을 앞에 점, 뒤에 점을 이름을 붙여서 계산하는 걸 좀 연습을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점이 만약에 1,2고 B점이 만약에 3,5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게 1점, 이게 2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길 뺀 걸 제곱하면 여기서 여기 뺀 걸 제곱하자고. 근데 이게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냥 그거는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 빼. 얼마지? 그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 3의 제곱. 루트 13. 이렇게 두 점 간의 거리를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딱 이것만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또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이거를 좀 이용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점을 구하는 기본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책에서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좀 나와 있거든요. 원점에서의 거리는 얘를 그냥 0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점을 보통 5라고 해요. 여기서 5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0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0 뺀 거의 제곱이야. 그래서 공식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그냥 루트 5. 그래서 원점 공식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는 유형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35쪽에 있는 유형. 자, 첫 번째 유형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두 점 간의 거리 공식만 세우면 돼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를 뺐잖아요. 여기서는 차라리 문자 있는 쪽에서 빼는 게 좀 더 쉽다.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는 AB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루트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얼마지? 그렇지, 4의 제곱.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쓸 수 있고 는 이거야. 이렇게 식을 세우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16 더하기 20인데 여기서 a-2의 제곱이 4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풀 때 얘를 다시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곧바로 답을 구할 수 있죠. a는 4 혹은 a는 0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운다. 즉 절대값 a-2는 2다. 그러면은 a-는 2다. a-는 마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푸는 개념이야.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좀 간단하게 합시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즉 이렇게 거리가 같다 혹은 거리가 얼마다를 이용하면 이 식에 존재하는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이걸 일단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왜 하나의 미지수로 제한을 두냐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필수예제 2번을 보면 필수예제 2번에서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근데 점의 좌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뭐 컴마 뭐 꼴로 나타내. 즉 미지수가 2개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면 식이 1개밖에 안 나와. 식이 1개면 미지수 1개는 구할 수 있어. 2개는 못 구해. 그래서 문제에서는 하나의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숨겨둔다. 그걸 찾아내는 게 지금부터 나온 유형이라고 보면 돼. 문제를 한번 볼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두 점을 다 구해달래. 자,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값이 0이지. 그럼 P점의 특징은 A, 0이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1개야. 그럼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Q점은
y축 위에 있대. 그치? 그럼 b라고 적을게.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니까 식을 각각 따로따로 구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얘네들하고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선분 AP가 선분 BP예요. 그러면 공식을 쓰면 루트 어쩌고 저쩌고 루트 어쩌고 저쩌고지. 그래서 나중에 계산 쉽게 하려면 여기서 식을 차라리 어차피 AP랑 BP랑 같으면 AP의 제곱이랑 BP 제곱 같은 거 알죠?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4예요. 그 다음 BP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가 되고 그 양쪽 다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A제곱이 소거가 돼. 그래서 A는 뭐다? 한 번에 나오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는 걸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도 미지수를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해야 될 점의 좌표를 A, B라고 줄 거야. 근데 미지수가 두 개야. 미지수 하나는 없앨 수 있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내야 돼. 미지수를 없애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보면 돼. 먼저 없애놔야 우리가 딱 식 하나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이 P라는 점이 위에 있지. 그러면은 B는 2A 뿔 7이라는 거야. 그럼 이 B라는 애를 2A 뿔 7로 바꿔 쓰면 된다고. 그럼 미지수가 소거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P의 제곱은 BP 제곱 하면 계산하면 나오겠지? 여기는 그 A 제곱이 소거가 안 돼서 2차식 나올 거야. 답이 두 개 나온다. 2차 방정식 나와서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돼. 계산도 할 수 있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면 돼. 4번 볼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예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정보가 되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삼각형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건 제일 좋은 게 길이야. 예를 들어 보면 세변의 길이가 3, 4, 5래. 길이가 3, 4, 5야.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지. 그리고 두 번째 3이랑 3이랑 5야.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둔각삼각형이긴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렇게 둔각삼각형이라고? 아니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세변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삼각형인지 추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세변의 길이 구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지. 그럼 이제 AB 길이부터 구해볼까?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이제 제곱 안 할게. 49. 여기서 뺀 거의 제곱. 얼마냐? 16. 루트 65. 그 다음에 이제 BC.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36.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16. 이거는 50이지. 그 다음 이제 CA.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1.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4. 얘는 65지. 그럼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근데 여기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돼. 좀 디테일하게 말해줘야 돼. 그치? 이거랑 이거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면 뭐 빗변이 누구인, 너가 90도인 그런 거 말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되고. 자, 우연히 이거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 같을 수 있지.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냥 이등변이지만 직각 이등변일 수도 있다고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응용인데 5번까지는 현재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6번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요. 자, 5번. 두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이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그치? 0,A. 그냥 Y좌표 그냥 B라고 할게. 0,B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최소값 구하는 게 뭐가 있었지?
수학 상에서 한정을 지으면? 이차함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약간 이차함수 같겠는데 추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AP의 제곱을 식으로 한번 세워볼까? AP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1, 여기서 여기 뺀 거지 B제곱이야. BP제곱은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16,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그 B 빼기 여기 제곱이에요. 그럼 AP제곱 따기 BP제곱을 한 번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전개하면 B제곱, B제곱이 2B제곱이야.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2B. 그 다음 여기서 36에다가 여기는 17이야. 다음 53이죠.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우린 최소값 구할 수 있을까? 완전 제곱식 하면 돼. 근데 얘를 2로 묶어. 얼마가 오면 되지 여기가? 9지 9. 그럼 18 더한 거지. 그럼 남은 게 35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게 무슨 의미지? 자, 그냥 이렇게 B가 3일 때 최소가 35란 뜻이야. 근데 우리가 구할 게 좌표지. 그러니까 B가 3일 때만 쓰면 되겠지. 답은 0,3 이렇게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푼다라는 거.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다른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 이거 배울 때 같이 배우거든? 근데 교육 과정이 조금 달라지면서 뒤로 넘어갔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일단 헷갈릴 일은 없을 건데 나중에는 헷갈리는 게 하나가 더 생겨요. 그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고 239쪽에 있는 6번은 좀 다른 얘기예요. 자, 6번은 삼각형 ABC에서 이게 성립함을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적을 건데 이 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중선정리라 부른다. 중선정리라는 건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에 이 중점으로 그은 선을 중선이라 불러. 중선이라고 부르는데 중선에서의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중선정리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우리 책도 그렇고 조금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해. 파푸스 정리.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야. 우리 수학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 이 중선정리를 파푸스 중선정리라고 하고 그 원래 실제 이름은 어디다 적어줄까? 아폴로니오스의 정리 혹은 아폴로니오스의 중선정리라고 부른다. 이건 우리 교육과정이 잘못됐는데 왜 안 바꾸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수학은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책을 그냥 번역해서 사용하는 게 이 책이랑 수학의 정석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퍼진 것 뿐이야. 그래서 중선정리는 아폴로니오스의 중선정리다. 너무 길지?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냥 중선정리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중선정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A, B, C가 있어. 그럴 때 이 중점이라서 M이라고 쓸 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괄호 열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야. 그런데 BP는 쓰나 CP를 쓰나 어차피 똑같겠지.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공식, 이걸 중선정리라고 해요. 앞으로 한 몇 번 사용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중선정리로 푸는 경우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외워야 해. 그런데 실제로 이 중선정리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스튜어트의 정리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스튜어트의 정리 정도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인데 그 스튜어트의 정리로 비교를 할 때랑 그거에 숫자를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중선정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라서 그냥 이 정도로 이름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할 거예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좌표로 푸는 걸 배웠잖아. 좌표로 증명을 할 거야. 증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X축, Y축을 여기다 얹어.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점의 좌표를 C, 0이라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런데 이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C, 0이야. 그럴 때 그 중선 정리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좌변이 우변이랑 같음을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좌변은 A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거든? 자, AB의 제곱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AB의 길이의 제곱. 그치?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 AC의 제곱. 이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잖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C제곱, EAC가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이렇게 돼. 이게 좌변이야. 이해했니? 자, 이제 우변. 우변의 공식은 뭐였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이 괄호하고 우변은 이 괄호하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 이거 제곱은 C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음을 증명하는 게 되게 단순하게 증명하는 방법. 알겠지? 그래서 이건 성립함을 증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증명이 됐다는 건 이제부터는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증명하기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애매하고 꺼림칙하잖아요. 이제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증명이 되었으니까 사용을 할 거고 이거 관련된 문제는 뒤에 한 몇 문제 있거든요.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서 증명해야 될 문제가 몇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거는 팁을 좀 줄게. 이게 스튜어트의 정리거든? 스튜어트의 정리 약간 응용 버전? 291은 이게 성립함을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는 무조건 다 D를 원점으로 잡아. 그러니까 계산이 편해. 그리고 나서 여기를 A, B라 이름을 붙여.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대 1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C, 0 마이 C, 0 이름을 붙여서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좌변, 우변 나타내서 같음을 증명하면 돼. 이거 해야 해. 숙제로 니네 숙제로 할 문제야. 알겠지? 그 아래 문제 볼까요? 아래 문제는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이 PB제곱 더하기 PD제곱 이거 증명하는 문제야.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니?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인데 그때 어떻게 증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나눠버려.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렇게 아니 잘못했다. 여기를 M, 여기 N, 여기를 뭐 P, Q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지. 그렇게 해서 증명한다.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 같음을 증명하면 돼. 중학생 때는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고등학생 때는 패턴은 비슷해요.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뭐 B, 0 아니 A로 하자. A, 0 여긴 0, B라고 해. 그럼 이 점은 A, B거든? 라고 두고 이 가운데에 있는 P라는 점을 X, Y라고 둬버려. 해갖고 식을 세워. 그래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증명을 해도 되고 제가 그림 그려준 대로 좌표를 통해서 증명해도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숙제를 좀 해오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좀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걸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3개를 만들 거야. AB의 제곱은
BH 제곱 더하기 AH 제곱. 왼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야.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돼. AC의 제곱은 C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H의 길이 제곱. 그 다음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거든. AM의 길이의 제곱은 M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을 또 만들 수 있냐면 BM은 BH 빼기 MH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 뺀 거라고. 같은 상황으로 그 CM의 길이는 CM 해도 돼요. CM의 길이는 CH 길이 더하기 MH야.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 괄호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증명하는 거거든. 그럼 그거랑 필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애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 사용 안 하겠네. 얘 사용 안 하지. 얘 자리에 얘 대입, 그러니까 얘를 이쪽 이항에서 대입하고 얘 자리에 이항에서 대입해버려. 그렇게 해서 덧셈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 그러면 그거랑 이거를 비교하면 또 증명할 수가 있어.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라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좀 잘 기억을 하고 그 하는 김에 그냥 뒤쪽에는 연습 문제까지 같이 해버리자. 연습 문제가 그 새로운 문제가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다음 숙제로 할 건데 생각보다 시간 오래 안 걸려. 그러면은 246번부터 하나씩 풀까? 얘는 이게 만족할 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A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여기는 두 분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A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숙제할 때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제 식이 이렇게 나와. 3루트 어쩌고 저쩌고는 2루트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지. 그러면 얘를 9로 만들어주고 얘를 4로 만들어줘야 된다. 실수는 보통 거기서 일어나. 그래서 애초에 차라리 계산하기 복잡하다 하는 친구들은 먼저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그 AC 길이의 제곱은 4BC 길이의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서 식을 세워. 한쪽으로 몰아. 두 근의 합. 하면 계산이 깔끔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얘는 거리가 이 아래 식만 세우면 돼. 자, 거리가 같은 X축 위에 있는 저 특징. 이미 0이라고 알려줬지?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제. 이 위에 있는 점이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P라는 점을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그치. 2A-1이라고. 그렇게 해서 두 점의 길이 같다로 풀면 돼.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AC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아요로 식을 세우면 돼요. 근데 애초부터 차라리 그냥 제곱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거 제곱이 사라져가지고 1차식으로 답이 하나 나오겠네. 그렇게 구하면 돼요. 자, 제곱 문제 풀 수 있지? 아까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은 쉽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정삼각형이래. 우린 식을 어떻게 세울까? 여기는 미지수가 2개야. 식이 2개 필요해. 그럼 2개의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일단 AB 길이 먼저 구해. AB 길이는 뺀 거 제곱이니까 4. 뺀 거 제곱이니까 16이죠. 루트 20이야. 2루트 5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 AC의 길이가 루트 20이다. BC의 길이가 루트 20이다. 식 2개 세워놓고 연립해서 풀어야 돼.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이 좀 여러분이 힘들어 할 거예요. 다 복잡하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는 약간 도형의 사고력으로 풀면 되거든. 자, 삼각형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삼각형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뭐 알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얘는 직각삼각형이야. 맞아. 얘는 직각삼각형이다. 어디가 빗변인? 그렇지. 그러면 그 외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딱 중점에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여기서 똑똑한 애들 바보 같은 애들 딱 결론이 나거든?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일단 우리가 구하는 건 BC 길이 제곱이야. BC 길이 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BC 길이 제곱. 그러니까 BC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AN 길이 곱하기 2겠지. 외심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색 같잖아. 요 길이를 구해. 그거 2배 한 게 BC 길이야. 그거 제곱하면 돼. 문제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알겠지? 앞에 지저분한 문제도 풀었잖아. 이 정도면 진짜 간단한 문제죠. 자, 254번. 이게 되게 짜증나는 문제거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최소가 될 때 P의 길이 구하는 문제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너네 그냥 P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나서 저걸 식으로 다 세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이잖아. 근데 순서대로 그냥 A부터 적을게. 되고, 식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이거 다 전개해서 여기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여기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럼 최소가 되는 A값, B값 구할 수 있어. 그 점의 좌표를 알면 P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니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거든? 이 복잡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좀 더 나중에 기하학적으로 설명 한번 해줄 거야. 일단은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해보고. 자, 그 다음 255번 문제는 증명하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보자. 우리가 뭘 증명하냐면 AC 길이 제곱 더하기 BD 제곱이 AC 길이 제곱 더하기 BD였어? 오타 아니지 이거? AC 길이 제곱 더하기 BD 제곱은 맞네 그러면. 잠깐만 왜 안 넘어가냐. AC 길이 제곱 BD 제곱이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랑 같음을 증명하는 문제거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 괄호하고 AB 길이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 생긴 거는 파보스의 중선정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개념 자체는 다르네? 그럼 이거는 차라리 조건을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거를 증명할 때는 여기를 X축, Y축으로 잡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을 거야. 이 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잡을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지 알아? 아니야. 이 길이만큼 X좌표가 갔으니까 A 뿔 C, B가 돼. 이 상태에서 그냥 식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같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려운 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할게요. 256번 문제, 이게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되게 애매한 문제야. 자,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이걸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2차 함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풀면 문제가 안 풀려. 얘는 조금 다른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인지 생각을 해야 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게? 이 식이 의미하는 거. 오늘 우리 배운 건 하나잖아. 거리 공식이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x, y에서 5, y까지 거리를 의미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x, y에서 마3, 4까지의 거리를 의미해. 그럼 이거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게 과연 뭐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5, y는 여기에 있어요. 마3, 4는 여기에 있고요. x, y는 어디 있는지 몰라. 대충 여기라고 할게. 우리가 구하는 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구하는 게 이 길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게 최소값이 되어야 한대.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일직선이지. 이게 최소값이겠지. x, y가 한 이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x, y가 얼마인지 못 구해.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왜냐면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정의된 이 둘 간의 거리 구하면 된다. 이걸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이건 아예 못 풀어.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최근에 이 근처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 그림이 있어, 교차로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 그 그림을 띄워두고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줄게. 어떤 상황이냐면 A와 B점은 각각 15만큼 떨어져 있대. 이 길에 10이야. 이 5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남쪽으로 3, 동쪽으로 4씩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간대. 그러니까 1시간에 얘는 그 3, 얘는 동쪽으로 4.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이 AB가 이렇게 점점 바뀔 거 아니야. 그 길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현재를 T시간이라 생각해. 현재가. 그러면 원래는 10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걸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10마 3t가 돼. 10이었는데 3t만큼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라서. 그리고 원래는 여기 5만큼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시속 4km만큼씩 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거리는 5마 4t야. 그럼 우리가 AB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3번 AB 길이는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최소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전개해서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최소값 구한다. 까지만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건 알아. 그래서 좀 꼼꼼히 풀어서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좀 잘 공부를 해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